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무역회사 취업과 관련하여 외국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격증일까요? 외국어 능력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 능력, 어학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자격증도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해도요, 어떻게든 실전에서 실무에서 꾸역꾸역 가르쳐 가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못한다,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당장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 뽑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외국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몇 개 국어를 공부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영어입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제한적인 거래를 하는 몇몇 중소기업을 제외하면은요, 어찌됐건 무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안타깝게도 제2 외국어 하나쯤은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의 법무팀이나 계약팀처럼 이제 전문적인 계약의 번역이나 이런 통역을 위해 영어를 매우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네이티브나 준 네이티브를 뽑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네이티브급의 영어 가능자를 뽑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제2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영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제2 외국어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죠. 사실 저도 제가 구직자일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면접을 가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력서 단계부터 경쟁률이 이제 100대 1부터 수백 대 1까지 가는 거죠. 가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토익이 900이 넘고요, 제2 외국어 한두 개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2개 국어, 3개 국어 가능자가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 면접을 가보시면은요, 이제 영어 테스트, 즉 영어 면접은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이제 제2 외국어 면접도 거의 예외 없이 반드시 진행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제2 외국어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에 따라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데, 애초에 1차 실무진 면접과 이제 2차 임원 면접이죠. 요 중간에 어학 테스트만을 위한 그런 이제 면접을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은요, 또 1차 실무 면접 때 이제 원어민 면접을 같이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중국어가 전공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 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은 일본어 팀 아니면 중국어 팀이 될 거예요. 일본어 가능자는 다 묶어서 이제 면접 자리에는요, 일본 원어민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중국 팀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중국어 가능자를 다 묶어서 그 팀에는요, 그 팀 면접을 볼 때는 뭐예요? 중국 이제 원어민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면접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 실력 같은 거는요, 이제 한국인 면접관이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죠. 한국어로 이제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말해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영어 면접 같은 거는 이제 한국인 면접관이 보통 이제 진행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어민이 앉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은요, 제가 이제 중국어로 답변을 하면 이제 중국 원어민이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일본 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되게 뻘쭘한 거예요. 저 때 이제 한 면접 장소에서 이제 4명이 이렇게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팀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왼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어로 답변을 하고, 이제 제가 두 번째였으니까 제가 또 중국어로 답변을 하고, 세 번째 앉으신 분이요, 중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중국어 정말 하나도 못해요? 조금이라도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구직자는요, 아니, 저는 영어밖에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면접관이 굉장히 당황해서 그래요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면접의 팀을요, 이제 중국어 팀, 일본어 팀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영어만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력서는 이제 통과를 해서 면접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면접에서는 이 사람을 어딘가 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팀이나 중국 팀 이렇게 랜덤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외국어 이제 가능자 사이에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껴있어 가지고 굉장히 뻘쭘한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뭔가 다른 부분에서 부각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제2외국어 정도는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보통 이제 80년대 학번이죠. 아주 옛날입니다. 80년대 학번 때는요, 유럽의 언어들이 굉장히 유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번들은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제2 외국어도요,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90년대 학번으로 와서는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취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건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기업에서 채용하는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배워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유럽어를 좀 배우고 싶다, 나는 유럽어를 좀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선택은 불어, 독일어, 이제 스페인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루트로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어찌됐건 독일어가 취업이 가장 잘 됩니다. 왜냐하면 EU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고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럽의 기업들의 이제 본사 같은 것들이 다 독일에 있다 보니까 독일어 가능자들은, 즉 독어 가능자들은 확실히 취업이 잘 된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예전에야 이제 독어 가능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전공자도 워낙 없고 독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EU 시장과 함께 독일 시장은 굉장히 크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제 독어를 배우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스페인어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남미 시장이 다 이제 스페인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냥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무역 거래량이 사실 그런 스페인이나 중남미가 그렇게까지 크진 또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럽의 언어를 배워야겠다라고 하면 독일어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결론만 놓고 말하면은요, 한국인이라면 그냥 중국어나 일본어 둘 중 하나를 배우는 게 가장 낫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배우시고 싶은 거 배우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량도 굉장히 많고 중국과의 교역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시든 중국어를 배우시든 제2 외국어로서 메리트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를 둘 다 배워봐서 아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 전공을 하고 이제 중국에서 어학 연수라도 하지 않으면 이제 말하기 회화 능력이 그렇게까지 확 트이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는 사실 한국인이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실력을 확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어는요, 일본어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말과 어순과 어법이 상당히 유사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일본어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어의 장점이 뭐냐면요, 일본에 유학을 하지 않아도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뭐예요? 실력을, 일본어 레벨을 상당히 고급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제2 외국어를 이제 취업을 위해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찌됐건 일본어와 중국어고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찌됐건 일본어가 가장 빨리 높은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영어야 항상 쓰는 게 일이고요, 일본이랑 거래할 때는 예외 없이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이랑 거래할 때는요,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배웠던 언어 중에 그냥 하나를 버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사실 지금 저는 중국어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어랑 일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화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말하고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회화 공부라는 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공부 방법이 있죠. 저 때는 이제 토익 시장 하면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안박사 토익, 터미네이터 토익 이런 게 좀 유명했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요? 한 번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외국어를 2개 이상 동시에 공부하냐요? 라고 하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 이 자격증의 그 시험 날짜를 보시면은요, 보세요. 일본어 JPT가 7월 20일, 중국어 HSK가 7월 26일, 영어 토익이 7월 27일이죠. 그럼 제가 일주일 사이에 시험 3개를 다 본 거예요. 저는요, 공부할 때 이 전자사전으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어찌됐건 모든 언어 중에서 제가 일본어를 가장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할 때는 요 전자사전에 일본 국어사전이죠. 1일 사전. 일본어 국어사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전자사전에 다 옥스포드니 뭐 코빌딘이 해가지고 영영사전 있죠. 영영사전으로 공부하거나 0110 사전으로 공부를 하거나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뭐예요? 중1, 1중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구매한 이 현지 전자사전을 좀 활용해가지고 항상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게. 왜냐면 일주일 만에 시험 3개를 다 봐야 됐거든요. 그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이력서를 다 넣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기업에 이제 인적성 검사도 가보고 면접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좀 이력서가 좀 통과가 돼서 면접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요, 제가 온몸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그 800점대,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800점대를 기준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목표는 항상 최소 900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니 토익 800도 힘든데 어떻게 900을 받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100명이 이력서를 넣으면요, 이미 90명 이상이 다 토익이 900점대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800점 이상은 사실 정말 특출난 다른 장기가 없다라고 하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제 900점대면 아마 상위 그 5% 이내에 그 해당하는 걸 겁니다. 이쪽을 목표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전반기 공채 때는요,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그 6월 사이죠. 외국어가 다 애매했어요. 아마 토익이 870, 이제 JPT가 835, HSK가 7급이었을 겁니다.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고민을 해봤더니 내가 아무리 3개 국어를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다 뭔가 A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 그냥 B 등급과 A 등급에 그냥 잘하는 사람이지 완전히 잘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기 공채를 포기하고요,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이제 그 870에서 960까지 올리고, 이제 JPT를 이제 835에서 이제 935점까지 올리고, 이제 HSK를 기어코 이제 8급까지 좀 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대기업에 이력서 10개를 넣으면요, 7개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 땐 하반기 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는 이력서 내면은 당연히 통과는 하는 거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처럼 자체 인적성 시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요, 어쨌든 다 외주를 주고요. 그러다 보면 인적성 시험도 결국 돌고 돌아서 언젠가 봤던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 내면 서류는 당연히 합격하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인적성 검사도 보면은 뭐요? 그냥 보면 이제 알 것 같아. 그렇게 면접을 가고 최종 면접도 가고 뭐 그러다 지금은 이제 그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00점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물론 나라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야만 취업이 되는 이 현재 상황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쟁자나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토익은 당연히 900을 넘어서 거의 950 이상 받는 게 맞고요, 제2 외국어도 가능해야 되는 게 맞고요, 2개 국어, 3개 국어가 아니라 4개 국어 가능한 사람도 면접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경쟁률이 100대 1인 시장에 있어서요, 항상 보면은 뭐요? 100대 1이지만 뭐요? 누군가는 기업 4-5개 합격해가지고 골라가는 거고, 누군가는 100대 1이지만 이력서를 1000개 넣어도 다 떨어지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도 물론 이제 그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조금 더 외국어를 공부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훌륭한 무역인이 돼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